장한별이 끝까지 한국 무대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군가는 먼저 130억이라는 숫자를 떠올린다. 누군가는 호주 명문대 치의학과 합격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말레이시아에서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는 믿기 힘든 성공담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를 걷어내고 나면 그 한가운데에는 이상할 만큼 집요하게 한국 무대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눈빛이 남는다.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 이미 해외에서 박수와 환호를 충분히 받은 사람, 이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만큼의 배경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굳이 가장 차갑고 가장 엄격하고 가장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한국 무대 앞에 다시 섰을까? 왜 그는 끝까지 한국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성공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뿌리 앞에서 마지막으로 받고 싶었던 인정,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큰 해외 팬덤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의 갈증이었다. 장한별의 인생은 처음부터 평범한 드라마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꿈만 같은 길이 그의 앞에 이미 깔려 있었다.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교포, 안정된 가정, 엘리트 교육, 치의학과 합격이라는 보장된 미래. 남들이 평생을 바쳐 올라가려는 계단이 그에게는 이미 눈앞에 놓여 있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과 명예, 고수익과 사회적 존중을 동시에 약속하는 황금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망설임 자체가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한별은 그 황금문을 바라보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흰 가운 대신 마이크를 택했고, 안정된 진료실 대신 흔들리는 무대를 택했으며, 보장된 내일 대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오늘의 노래를 택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그의 내면에 얼마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가진 사람이 꿈을 쫓는 것은 덜 절박하다고.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 탄환 도전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실패는 더 잔인한 얼굴로 다가온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부터 한다. 왜 굳이 안정된 길을 버렸느냐고, 왜 부모가 만들어준 미래를 망쳤느냐고,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허황된 꿈을 꾸었느냐고 묻는다. 장한별에게 한국 무대는 단순히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법정이었다. 그는 피고인처럼 무대 위에 섰고 대중은 냉정한 배심원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노래를 한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걸고 외치는 변론과도 같았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맞닥뜨린 현실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연예계의 복잡한 질서, 아이돌 시장의 살벌한 경쟁, 그리고 교포 출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를 따라다녔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리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경계인의 자리에서 노래해야 했다. 그 외로움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력으로는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한국의 정서를 모른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고, 해외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한국 대중에게는 낯선 이름으로 다시 출발해야 했다. 말 그대로 그는 자기 뿌리를 찾아 돌아왔지만 그 뿌리 앞에서조차 신분증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럼에도 장한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배경을 앞세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했다. 나는 이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다. 라고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훈장을 가슴속 깊이 숨긴 채 가장 낮은 자세로 무대에 올랐다. 특히 무명 가수의 자리에서 자신을 번호로 소개하고 무대가 끝난 뒤 허리가 꺾일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던 그 90도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한별이라는 사람이 한국 무대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그 인사에는 말보다 더 큰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를 돈으로 보지 말아달라. 나를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 오직 내 목소리만 들어달라. 그 짧은 몸짓 하나가 대중의 마음에 깊이 박힌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한국 대중은 냉정하다. 그러나 동시에 진심 앞에서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흔들린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태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력과 태도가 한순간에 맞물려 폭발할 때 대중은 비로소 마음을 연다. 장한별의 90도 인사는 바로 그 폭발의 순간이었다. 130억 자산가라는 말보다, 해외에서 스타였다는 말보다, 치대 합격을 포기했다는 말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가 무대 아래에서 보여준 낮은 자세였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고개를 숙일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 왜 저렇게 절박하게 노래할까? 그 의문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장한별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유명세가 아니라 뿌리의 승인이라는 것을. 그가 한국 무대를 포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상실의 기억이었다. 한때 장한별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 팬들과 직접 만나는 거대한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구독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채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밤을 새워 쌓아 올린 성벽이자 팬들과 함께 만든 왕국이었다. 하지만 소속사와의 갈등 속에서 그는 그 디지털 영토를 잃었다. 누군가에게는 채널 하나를 잃은 사건처럼 보였겠지만 아티스트에게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세상과 직접 연결되던 문이 닫히고 자신이 쌓아온 시간의 기록이 한순간에 멀어졌을 때 그가 느꼈을 절망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상실이 그를 더 독하게 만들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는 대신 그는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말레이시아라는 거대한 반전의 무대가 열렸다. 말레이시아에서 장한별은 기적 같은 도약을 이루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관객 앞에서 그는 다시 도전자가 되었다. 이미 한국에서 아이돌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오디션 무대에 참가자로 선다는 것은 보통 자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장한별은 자존심을 왕관처럼 쓰지 않고 칼처럼 갈았다. 그는 현지 언어를 익히고 현지 정서를 이해하려 했고 말레이시아 대중의 마음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그 결과 그는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현지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이 성공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운 제국이었고 빼앗긴 목소리를 다른 땅에서 더 크게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말레이시아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그를 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한국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아무리 큰 환호를 받아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를 끝없이 뒤흔들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황제처럼 대우받고 광고와 행사, 음원 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도 한국 대중이 자신을 진정한 가수로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어딘가 비어있는 성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세상의 다른 모든 문이 열렸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고향의 문이 반쯤 닫혀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완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장한별에게 한국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그리운 이름이었다. 자신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차갑게 밀어냈던 곳이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무대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뿌리, 자신을 설명해주는 언어, 자신의 이름이 가장 자연스럽게 불릴 수 있는 곳에서 박수를 받고 싶어 한다. 장한별에게 한국 무대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호주에서 자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하고 세계 팬들과 소통해도 한국이라는 뿌리에서 너는 우리의 가수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악보처럼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130억이라는 숫자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모든 갈증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가에게 돈은 때로 자유를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굶주림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한다. 장한별이 한국 무대에서 원한 것은 생활비가 아니었다. 생존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굶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무대 위에서 간절했던 이유는 그 간절함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서 사냥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사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 초원을 달리는 사자도 있다. 장한별의 한국 무대는 그런 의미였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노래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래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도전은 더 극적으로 보인다. 실패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또 실패의 가능성 앞에 서는가? 이미 해외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이 왜 다시 한국에서 신인처럼 평가받으려 하는가? 답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하다. 그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무대에서의 인정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고지였다. 말레이시아의 성공이 화려한 왕관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인정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름표였다. 그는 그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싶었다. 해외에서 성공한 교포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이 인정한 장한별이 되고 싶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도만큼 크다. 그가 끝까지 한국 무대를 포기하지 못한 데에는 가족이라는 그림자도 있다. 그의 부모는 안정된 길을 바랐을 것이다. 자식이 치과 의사가 되어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장한별은 그 길을 벗어났다. 부모가 만들어준 안정된 울타리를 떠나 무대라는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지 자신의 꿈만 짊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준 가족의 기다림, 실망을 감수하고도 지켜봐준 부모의 마음,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함께 짊어졌다. 한국 무대에서의 성공은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답장이었다. 당신들의 기다림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가장 뜨거운 방식이었다. 장한별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포기가 아니라 귀환이다. 그는 치대를 떠났지만 음악으로 돌아왔고 유튜브 채널을 잃었지만 새로운 팬들에게 돌아왔고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삶은 한 번의 직선이 아니라 몇 번이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파도에 가깝다. 그 파도는 매번 더 거칠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국 무대는 그 파도가 끝내 닿고 싶어한 해안이었다. 아무리 먼 바다를 떠돌아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곳. 가장 아픈 기억이 있으면서도 가장 강한 끌림이 있는 곳. 그것이 장한별에게 한국이었다. 그의 교포 정체성 역시 한국 무대를 향한 집착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해외에서 자란 한국인은 때로 두 세계 사이에 서게 된다. 호주에서는 완전히 현지인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완전히 한국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 사이에서 장한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예술은 바로 그 경계에서 빛나기도 한다. 그는 호주의 자유로움, 한국의 치열함,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포용력을 모두 품은 독특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어느 한 나라의 틀에 갇히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가진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색깔이라는 것을, 자신이 병개인이기 때문에 더 넓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무대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국 무대는 그에게 가장 냉정한 심사위원이었다. 해외 팬들이 환호해도 한국 대중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이미 성공했다는 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방해가 된다. 이미 부자라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해외에서 잘 나간다면서 왜 한국에서 또 인정받으려 하느냐라는 시선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장한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해명 대신 무대를 택했고 설명 대신 노래를 택했다. 자신의 배경을 방패로 쓰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무대가 끝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차렸다. 저 사람은 성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그가 한국에서 보여준 경손은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자가 스스로 낮아지는 선택이었다.
이미 해외에서 왕관을 써본 사람이 한국 무대에서 다시 번호표를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다시 평가받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장한별의 낮은 자세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문법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한국 대중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있었다. 고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며, 화려한 이력보다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수식어를 뒤로 숨기고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돌아갔다. 노래하고 고개 숙이고 다시 노래하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가장 정직한 전략이었다. 장한별이 한국 무대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그는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완성되고 싶었다. 해외에서의 성공은 그의 능력을 증명했지만 한국에서의 인정은 그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일이었다. 시대를 포기한 이유도, 유튜브 채널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도, 말레이시아에서 정상에 오른 뒤에도 돌아온 이유도 모두 그 한 줄로 이어진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음악의 길이 도망이 아니었음을, 금수저의 변덕이 아니었음을, 잠깐의 외도가 아니었음을 한국 무대에서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끝에는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한마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장한별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아직도 목마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하다. 인간의 갈증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130억이라는 돈도, 해외 팬덤도, 국빈급 대우도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인정 욕구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무대에서 받는 진심 어린 박수다. 장한별에게 그 무대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한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안정된 미래에서 불안한 꿈으로 걸어간 사람이고 해외의 환호 속에서도 고향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았다. 그래서 그의 여정은 더 처절하고 더 인간적이며 더 뜨겁다. 한국 무대는 그에게 단순한 활동지가 아니라 운명의 마지막 시험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름, 배경으로 얻을 수 없는 신뢰, 해외 성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뿌리의 박수를 원했다. 그리고 바로 그 간절함 때문에 대중은 그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된다.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한 인간의 떨림을 듣게 된다. 이제 장한별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이상의 증명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충분히 부서졌고 충분히 다시 일어났으며 충분히 낮아졌다. 시대 합격을 포기한 순간부터, 100만 채널을 잃은 순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왕관을 쓴 순간부터, 한국 무대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는 이미 강렬한 답을 내놓고 있었다. 그는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뿌리 앞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며 모든 것을 가졌다는 오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얻기 위해 싸운 사람이다. 장한별이 끝까지 한국 무대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귀향이었다. 성공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유명세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마이크를 잡는 순간마다 우리는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장한별의 다음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안정된 길을 버린 사람은 편안함만을 위해 살 수 없고, 이미 왕관을 내려놓고 번호표를 달아본 사람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노래할 것이고, 다시 평가받을 것이며, 다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은 패배가 아니라 선언이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노래한다. 나는 아직 한국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뜨겁다. 그리고 바로 그 뜨거움이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오래 기억될 인간 드라마로 만든다.